네, 반갑습니다. 우리 골드문TV 구독자분들, 우리 회원분들 반갑습니다. 비트마로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상당히 좋은 이슈하고요. 또 이제 많은 회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이 또 있으시다라고 하셔가지고 오랜만에 차트 교육, 페넌트형 패턴과 세기형 패턴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살짝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여기 제목에서 보이는 것처럼요. 오늘 상당히 좋은 이슈가 나왔습니다. 자, 어떤 이슈가 나왔냐면 바로 한국은행에서 CBDC 뭐죠? 바로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기 위해서 추진하겠다. 예전에는 절대로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전에 한국은행에서도 그렇고 금융위원회에서도 디지털 자산, 디지털 암호화폐는 필요가 없다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발행하겠다라고 오늘 뉴스가 막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디지털 자산의 시장에 올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기사를 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자, 오늘 여러 가지 기사가 나왔죠.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파일럿 테스트 추진하겠다. 미국과 일본의 변화 감지를 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변화 감지 일단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한국은행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요국 CBDC 발행 빨라질 수 있어. 자, 지금 시국에서 코로나19 당연히 중요한 키워드겠죠. 한번 체크해놓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은행 세계 CBDC 개발 열풍 동참 파일럿 테스트 돌입. 하는 내년 한 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작동 테스트. 자,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요. 좀 쉽게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금융위기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동안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금융위기가 정말 왔어요. 그걸 어떻게 알고 있냐. 지금 각 나라들은요, 돈을 푼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돈을 푸는 게 그냥 대출입니다. 대출. 그렇죠. 지금 일단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돈을 풀을 테니까 그거를 가지고 시장의 소비를 조금 더 활성화시켜라. 자, 그러면서 쉽게 이야기하면요. 우리 투자자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각 지방자치제도에서 얼마씩 주고 있어요? 뭐 30만원 주는 데도 있고, 그렇죠. 50만원 준다는 데도 있고, 각 자치제도에서 코로나 생계 유지비로 몇십만원을 준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 투자자분들 아시겠지만 뭐 10만원 주고 20만원 주는 게 우리가 생계 유지라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돈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해서 돈을 뿌리냐? 자, 어떻게 줘요? 그 지역의 지역 화폐로 주는 자치제도가 많죠? 그거는 뭐냐? 지금 돈을 줄 테니 그걸로 인해서 조금 움츠려든 소비 습관을 다시 한번 꺼내라. 그쵸? 그래야지 자영업자들도 살고, 자영업자들한 게 뭐를 줬으니까 대출로 해서 돈을 엄청나게 뿌렸는데 결국은 자영업자들이 돈을 벌어야지 그 대출을 갚을 수가 있어요. 도산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문제점이 뭐냐면 이렇게 돈을 지속적으로 풀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바로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돈이 어느 정도 희소성이 있어야지, 또 금리도 높아야지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있으려는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같은 구간에서 보니까 돈을 계속 풀기만 하고 만약에 도산을 해버려요. 그럼 이미 시중에 돈은 많이 나와 있는데 돈을 회수를 못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돈의 가치가 상당히 떨어져 있고요. 실제로 지금 또 코로나19 여기 나왔죠. 코로나19의 문제점이 뭐냐면 화폐와 화폐 간의 이 물물 교환, 그러니까 돈을 건네면서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죠. 그러면서 오프라인에 대한 이런 실물 화폐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실제로 이번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로봇을 이용한 의료, 그쵸? 로봇을 이용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는 점차 디지털화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도 그동안 디지털 화폐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요, 미국과 일본의 변화 감지를 한다고 했어요. 자, 우리 여러분들, 미국도 지금 현재 CBDC를 준비하고 있고요. 일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프랑스는 엄청나게 활기차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실물 화폐를 없앨 가능성이 크다. 실물 화폐가 없앤다라고 한다면 보안적인 부분에서 지금 새롭게 또 떠오르고 있는 블록체인을 활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블록체인을 활용하지 않고 기존의 보안성으로 인해서 화폐를 디지털 화폐로 대체한다, 이런 것들은 조금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서 그동안
비트코인이 계속 부르짖고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맞았다라는 게 다시 한번 나오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호황기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실제로 자 코로나19가 딱 나오자마자 지금 각 미국의 은행이거든요. JP모건 체이스. 자 보면은 미국의 은행들이 1000개가 임시 폐쇄하고 461개 중 120개가 폐쇄하고 자 이렇게 폐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현실 금융에 문제점들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제는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다. 이제는 조금 더 좋은 구간에 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슈적인 부분 뉴스글을 하나 더 만들어 놓긴 했지만 이건 무슨 뉴스냐면요. 이런 겁니다. 지금 오프라인 쇼핑을 꺼리고 쿠팡이라든지 이베이 코리아든지 이런 온라인 쇼핑몰의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했다. 그거는 현재 인터넷상에서 화폐를 사용하기를 훨씬 더 선호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요. 자 그러면서 경기 부양책에 따른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전자지갑을 지급해서 디지털 달러를 신속히 보급하는 방안이 미국 의회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호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시간 관계상 빠르게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집중적으로 좀 배워야 될 거 아주 간단합니다. 쉬워요. 페넌트형 패턴과 세기형 패턴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생겼는데 과연 이게 뭐가 다를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페넌트형 패턴 쉽게 이야기 드리면 깃발형 패턴이죠. 그렇죠. 깃발형 패턴. 쐐기형 패턴은 뭐예요? 자, 쐐기 원뿔의 모양으로 올라가고 원뿔의 모양으로 내려가고. 자, 그렇다면 똑같이 생겼는데 뭔가 좀 다르죠. 그렇죠. 요거를 사실상 나누기조차도 조금 민망하지만 그래도 만약 나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좀 구분하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페넌트형 패턴입니다. 자, 이 페넌트형 패턴은요. 삼각 수렴 패턴. 우리 투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삼각형을 수렴하면서 돌파한다. 삼각형을 수렴하면서 밑으로 뚫린다. 자, 그렇다면 상승과 하락의 기점이 된다. 요거는 좀 많이 아실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장대 음봉이 나왔네요. 자, 기대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횡보를 하면서 삼각형을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밑으로 뚫리거나 위로 올라가는 것을 페넌트형 패턴이라고 합니다. 깃발처럼 생겼죠. 자, 그런데 페넌트형 패턴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구간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한번 장대 음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이렇게 횡보 구간이 나오는데 이 횡보 구간 동안에 거래량은 점차 감소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 매물대가 여기에서 쫙 생겨요. 그래서 지지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돌파할 것이냐 막 싸웁니다. 싸우다가 그 라인이 뚫리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지속형의 패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속형의 패턴.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한번 다시 지우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페넌트형 패턴은요. 중요한 게 뭐가 있냐? 바로 한번 하락 이후에 고점을 내려주죠. 제가 지속형의 패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대부분 하락 이후에 이런 페넌트형 패턴이 나오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요. 자, 그럼 뭘 보고 알 수 있냐? 지지라인은 잘 받아주고 있는데 점차 올라가는 고점이 내려와주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전형적인 페넌트형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계속 뚫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고점 라인을 계속 밑으로 가고 그렇다면 뭐예요? 저항대 라인을 점점 더 많이 만든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심리적으로 이거를 돌파하고 올라가기란 사실상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이 뚫리면서 하락을 한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반등의 구간은 어디로 보냐? 첫 번째 라인, 첫 번째 뒤졌을 때를 똑같이 직각으로 해서 요 구간만큼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상승형 패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이후에 얘는 반대겠죠? 고점 라인, 저항대 라인을 뚫을 것이냐 못 뚫을 것이냐 싸우고 지지라인은 받쳐서 올려주면서 지지라인을 많이 만들어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돌파가 됐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추가적인 상승은 첫 번째 부딪혔었던 요 구간을 그대로 목표가를 가지고 가시면 충분히 조금 더 쉽게 매매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보면 이 구간입니다. 여기 보시나요? 한번 상승 나온 이후에 저항대 라인 그렇죠. 만들어주고 자, 여기서 지지라인을 점차 올려주고 있죠. 자, 그런 다음에 돌파하니까 빵은 언제 얼마나 이제 수익 구간을 얼마나 봐야 되냐? 바로 요 구간
요 라인을 수익 구간으로 보시면 된다. 자, 목표가 라인을 해놨고, 자, 상승해서 수익을 실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추가적으로 한 번이 더 나오네요. 보이시죠? 지지라인 올려주고 저항대 라인 맞춰주고 다시 돌파하니까 첫 번째 어딥니까? 바로 요 구간이죠. 요 구간. 첫 번째 라인만큼 다시 한번 상승한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거를 보면은 단기적인 매매할 때 추가적으로 돌파하는 순간에 매매를 할 수 있겠구나. 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페넌트형 패턴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 반대로 쐐기형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쐐기형 패턴 비슷합니다. 쐐기형 패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속형의 패턴이에요. 자, 그런데 조금 다르게 생겼죠. 자, 하락 이후에 지지라인을 올려주면 좋은 거라 그랬는데, 그쵸? 지지라인도 올려주고 고점 라인도 어때요? 올려주네요. 자, 요거는 언제 보기에 좋냐면 하락 이후에 일시적인 반등인지 또 이제 반대로 상승 이후에 일시적인 조정인지를 확인하기에 좋은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 패턴마다 쐐기형의 패턴 그리고 페넌트형 패턴마다 보시는데 조금 더 편리하고 조금 더 좋은 패턴들이 있는 겁니다. 뭐 여기서는 쐐기형 패턴을 보면 조금 더 좋고 이런 게 있는데 무조건 나는 쐐기형보다 페넌트가 좋아 이렇게 보시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수렴 중에 거래량이 감소합니다. 감소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하락 이후에 지지라인을 올려줬는데 만약에 아까 같은 경우 보면요. 하락 이후에 어때요? 지지라인을 올려주고 저항대 라인을 뚫으려고 시도를 하잖아요. 그쵸? 이렇다면 페넌트형이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그게 아니라 저항대 라인, 저항대 라인도 올려주고 지지라인도 올려주고 계속 올려주는데 거래량은 터지지 않다는 거죠. 그쵸? 하락 이후에 그렇다면 하락 이후에 거래량이 터졌을 건데 많이 나왔을 건데 여기서 횡보하면서 지지라인을 올려주면 거래량도 터져줘야 되는데 거래량 계속 감소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는 건 뭐냐면 가짜 상승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마찬가지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와도 그럼 매물대 라인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매물대 라인이 터져 나오지 않고 그렇죠? 쭉 내려간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돌파했을 때 얘도 마찬가지 요 구간 이만큼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바로 요 구간입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상승 이후에 페넌트형 패턴이 나오는 구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상승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급등장세가 나왔어요. 쭉 급등장세가 나오다가 자, 한번 볼까요? 여기서 나왔죠? 급등장세가 쭉 나오다가 자, 어때요? 지지라인 여기서부터 조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을 이으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서 봤더니 저점과 저점 내려가죠. 고점과 고점도 내려가요. 그렇죠? 어때요? 어때요? 자, 상승 이후에 고점과 고점 내려가고 저점과 저점 내려간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쐐기형의 패턴, 추세에 대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상승의 추세는 끝나지 않았구나를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서 돌파되는 순간 상승을 합니다. 그쵸? 보이시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깨끗하게 놓고 보면은 자, 추세가 있어요. 추세가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상승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 그렇죠?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 쐐기형의 패턴이 나온다. 자, 돌파가 됐을 때 물론 지지라인도 내려갔고 고점도 내려갔지만 돌파가 되는 순간에 다시 한번 상승의 추세로 달려간다. 전체적인 추세를 보는 데는 쐐기형 패턴이 좀 가장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 말고 뭐 플래그형 패턴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승에 대한 지속형의 캔들이 있어요. 자,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죠.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강의를 드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투자자분들하고 소통이 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이해를 못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제목이 있어요. 아래 제목에 클릭 한번 하시면 카카오톡 링크를 남겨놨거든요. 그 링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좀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아니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할 때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것들 좀 패턴 좀 알려주세요. 그걸로 인해서 잡을 수 있는 코인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좀 잘 알려드리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 좀 너무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다시 한번 그거는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차근차근 알려드리겠다라고 약속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아래 제목에 카카오톡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문의해 주셔달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